다 했어? 다음 사람 주세요. 영상에서 확인하고. 혹시 그 중간고사 때 어디까지 했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확인하고 알려줄게. 기억이 안 나. 자, 오늘은 마지막 116페이지 질량과 에너지 부분만 나가면 되겠죠. 자, 특수상대성이랑 조금 연결이 되긴 하는데요. 특수상대성은 아인슈타인이 발표낸 법칙이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이랑 같이 질량과 에너지에 대한 이론도 같이 발표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질량이랑 에너지를 서로 연관을 짓지 않았었어. 질량은 그냥 그 물체의 고유한 질량, 에너지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서로 따로따로 생각을 했는데, 아인슈타인이 이거의 관계성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발표하기를 질량은 에너지로 바뀔 수도 있고 에너지는 질량으로 바뀔 수 있다. 얘네 두 개는 서로 전환이 가능하다 라고 발표를 했고요. 실제로도 그렇다는 걸로 지금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거를 어떤 물체가 에너지를 방출할 때, 질량이 감소하더래. 그러면은 얘가 가지고 있던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게 되면서 밖으로 방출이 된 거지. 내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 방출했어. 그만큼 질량이 감소하게 되는 거야. 질량이 에너지로 바뀐 거라서. 반대로 에너지를 흡수해. 그럼 질량이 어떻게 될까? 에너지를 받았네.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뀌게 되면은 질량이 증가하겠죠. 얘는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뀐 경우지. 그래서 질량이나 에너지를 따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서로 같이 상호전환이 가능한 물리량이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질량, 에너지, 동등성 두 개는 동등하다, 상호전환 가능하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물체가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대. 정지하고 있었고 이때 얘 질량이 m이었어. 그리고 나서 얘를 이제 운동시킬 거야. 얘가 운동을 해. 앞으로 운동하게 되면은 운동 에너지를 갖지. 얘는 운동 에너지를 받아.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네. 그지? 그럼 에너지가 많아졌어. 질량은 어떻게 돼? 질량은 이때 운동 에너지는 질량이 에너지로 바뀐 게 아니고 얘 운동하려면 힘이 필요하잖아. 그지? 힘을 줬더니 운동을 했어. 그래서 속력이 생겼어. 운동 에너지 더 만들어졌어. 그래서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더 커진 거야. 즉 얘는 질량이 증가하게 돼.
내가 가진 에너지만큼 질량이 더 커지게 되는 거야. 그거에 상응하는 질량을 가지게 되는 거야. 오케이? 질량 커지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에너지 커지고, 에너지 작아지면 상응하게 질량 작아지고, 같이 상응하게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정지하고 있을 때 질량을 M, 운동하고 있을 때 질량을 M 다시라고 한다면 당연히 M 다시가 M보다 크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질량 증가하니까 에너지 더 많이 생겨서. 그래서 우리가 정지하고 있을 때 이 질량을 정지 질량이라고 하고, 운동하고 있을 때 질량을 상대론적 질량이라고 해요. 정지하고 있을 때 물체의 질량, 정지 질량, 물체가 운동할 때 질량, 상대론적 질량. 그래서 물체는 운동할 때 질량이 변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거기 질량 증가, 정지에 있을 때 질량이 m0인 물체가 움직일 때 질량 m은 속도가 빠를수록 커진다. 속도 빠를수록 에너지 더 많이 갖겠죠. 그래서 빠르게 움직일수록 당연히 질량도 같이 증가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질량과 에너지 간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냈는데, 이때 에너지는 얼마큼이냐, 어떤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물체의 질량 곱하기 빛의 속력 제곱을 해주면 된다. 이때 빛의 속력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얘는 불변. 그러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질량에 따라서 변하는구나. 질량이 커지면 에너지 커지고, 질량이 작아지면 에너지도 같이 작아지는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빛의 속력은 안 변해요. 그래서 에너지는 mc 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얘가 운동해서 질량이 m 다시가 되면 이때 에너지는 m 다시 c 제곱이라고 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때 에너지의 차이는 정지하고 있을 때랑 운동하고 있을 때 에너지의 차이는 얘가 더 크니까 얘에서 빼주면 되겠지. m 다시 c 제곱 마이너스 mc 제곱하면 에너지 차이 나오지. 근데 c 제곱 똑같으니까 묶어주면은 m 다시 마이너스 m의 c 제곱이지. 근데 이 질량 차이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델타 m c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델타라는 거는 변화. 그래서 질량 변화 곱하기 c 제곱이다 하면은 방출하거나 흡수한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할 거는 뭐냐면 에너지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할 건데, 핵반응을 해볼 거예요. 핵반응 들어봤어? 원자력 발전소 들어봤어? 그거를 할 건데, 핵반응을 하게 되면은 핵 에너지가 나와. 근데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찾는 거야. 근데 그걸 찾아봤더니 핵들이 질량이 감소하면서 에너지가 방출이 되었대. 보자. 자, 핵반응에는 모든 물질들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지. 다 배운 거지?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 핵에 또 뭐 있는지는 알아요? 오케이. 양성자와 중성자. 이때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죠. 이때 원자핵이랑 전자 중에 질량이 누가 더 커? 원자핵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우리가 원자의 질량을 측정할 때는 전자는 보통 제외하고 원자핵만 생각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원자의 질량이랑 실제 질량이랑 질량 수는 달라. 이거 두 개 다른 단어야. 질량 수라는 말이 이제부터 나올 거야. 핵 반응할 때. 그거를 질량 수를 질량으로 착각하면 안 돼. 질량은 실제 질량을 얘기하는 거고, 질량 수는 단순하게 양성자 수랑 중성자 수를 더한 값이야. 개수. 양성자의 개수랑 중성자의 개수 더한 거.
질량은 실제 질량. 그래서 두 개가 달라. 그래서 다르게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거 두 개 플러스 한 거를 질량수라고 하고요. 이때 양성자, 원자에 가지고 있는 양성자의 개수를 원자 번호로 매겨. 그래서 어떤 원자의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개수랑 똑같다. 수소 양성자 한 개 1번 똑같죠. 그래서 양성자는 원자 번호랑 똑같고 질량수는 두 개 더한 값이랑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원자를 표기할 때 만약에 원소 기호가 있으면은 원소의 왼쪽 아래쪽에는 원자 번호, 즉 양성자의 개수지. 그 다음에 왼쪽 위에는 질량수를 적어요. 그러면 원자 번호 질량수 제시되었어. 중성자 수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그렇죠. 질량수에서 원자 번호 빼주면 되지. 근데 원자 번호가 같으면은 얘가 안 변하고 얘가 똑같으면 걔는 같은 원소야. 원자 핵이 아니 양성자 수가 한 개면은 걔는 무조건 수소야. 그지? 근데 원자 번호는 원소를 결정하는 거 맞아. 근데 중성자는 조금 달라. 수소 중에서 원자 번호 1번인데 중성자가 없는 수소가 있어. 얘 중성자 수 0개죠? 근데 수소 중에서 원자 번호 1번 맞는데 중성자가 한 개 있는 애가 있어.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엔 중성자가 2개 있는 수소가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 원자 번호는 똑같으나 질량 수가 다른 거를 우리는 동위 원소라고 하지. 화학 시간에 나오고. 그래서 동위 원소라는 거는 원자 번호 양성자 수 똑같은데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 수가 다른 거를 동위 원소라고 한다. 근데 얘는 셋 다 수소야. 수소. 원자 번호 1번이니까 수소인데 얘를 그냥 수소라고 하고 얘를 중수소, 얘를 삼중수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 한 번씩 알려줬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제 핵반응을 할 거예요. 핵반응에서는 원자 핵을 주로 다룰 건데 전자는 딱히 생각을 안 해줄 겁니다. 질량에서도 제외를 할 거고요. 그래서 핵반응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핵반응은 두 개로 갈리는데 작은 핵들이 큰 핵, 질량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무거운 핵이 되는 거를 핵이 융합됐다, 핵 융합 반응. 그럼 반대도 있겠죠? 큰 핵이 쪼개지면은 핵이 분열했다, 핵 분열 반응.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다 볼 겁니다. 핵 융합 반응은 보통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태양에서 일어나요. 태양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핵 융합 반응이고요. 핵 분열 반응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핵을 융합하든 핵을 분열하든 둘 다 에너지가 방출하더래. 둘 다 핵을 융합했는데도 핵 에너지가 방출되고 핵이 분열되는데도 핵 에너지가 방출됐대. 에너지가 방출되어서 질량이 어떻게 돼야 돼? 질량은 감소해야 되죠. 그래서 핵 융합이든 핵 분열이든 둘 다 질량이 감소해. 근데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 아까 질량이랑 질량 수는 다른 거라고 했죠. 그래서 질량은 감소하는데 질량 수는 안 변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질량 수는 안 변해. 즉 두 개, 양성자, 중성자 더한 개수가 안 변하는데 양성자가 중성자가 될 수 있고 중성자가 양성자가 될 수는 있잖아. 그래도 질량수 안 변하잖아. 근데 양성자, 중성자의 질량이 달라요. 그래서 질량 수는 변화 없어. 두 개 합한 값은 똑같은데 질량은 감소하더라. 그래서 두 개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핵 반응에서 질량이 감소하고 질량 수는 일정한데 그럼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아까 내가 했어. 에너지는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mc 제곱 맞아, 그지? 근데 얘는 나는 지금 뭘 하고 싶다고?
방출된 에너지를 측정해준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반응 전 질량이 m이야. 반응 후 질량이 m 다시야. 그러면 질량이 빼주면 되겠죠? 질량이 감소한 만큼 에너지 방출되면 되잖아. 원래 질량이 더 크니까 m에서 m 다시를 빼준 거야. 졸지 마시고 일어나세요. 자, m에서 m 다시 빼고 여기에 빛의 속력 제곱을 곱해주면 방출되는 에너지 똑같은 걸로 델타 mc 제곱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방출된 에너지는 감소한 질량에 빛의 속력 제곱을 곱해주면 구할 수 있다. 질량이 많이 감소하면 에너지가 많이 방출되고 질량이 적게 감소하면 에너지도 적게 방출될 거다. 괜찮아? 알았지? 그래서 이제 반응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첫 번째 핵반응 116페이지 아래쪽에 방금 했던 거 나와 있어요. 핵반응은 원자핵이 분열하거나 서로 합쳐지는 반응을 얘기하고 이때 질량 결손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만큼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그래서 에너지 구하는 거 나와 있죠. 똑같지? 그래서 에너지 구하는 거 나와 있고 11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핵 분열 반응부터 볼 거고요. 핵 분열, 무거운 걸 핵 분열하겠죠. 그래서 핵 분열할 때는 보통 무거운 원소를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라늄을 많이 사용해요. 얘는 원소기호 U라고 씁니다. U. 여기서 지금 보면은 그 화학식이 굉장히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원자 번호가 막 이것저것 막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원자 번호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질량 수가 일정하다는 걸 기억하면 돼. 그럼 찾을 수 있어. 질량 수가 일정. 핵 반응해도 질량 수는 일정하다.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요. 자, 우라늄 보니까 원자 번호가 92번이고 질량 수가 235야. 엄청 무거운 원소죠. 그래서 얘가 이제 분열을 할 건데 분열할 때는 중성자가 필요해요. 중성자. 가만히 있는 원자핵이 분열하진 않고요. 얘를 중성자, 그냥 떠다니고 있던 중성자가 우라늄에 충돌을 하면 얘가 분열하는 거야. 얘만 있으면 분열 안 해. 중성자가 있어야지 같이 분열할 수 있어요. 충돌을 해야지만. 근데 또 이 중성자가 너무 빨리 달리면은 핵들이랑 충돌 안 해요. 오히려 느릴수록 충돌을 많이 해요. 그래서 느린 중성자일수록 충돌을 많이 해요. 느린 중성자가 우라늄에 충돌을 하게 된다. 그래서 중성자는 기호 N이라고 쓰고요. 얘는 양성자 없죠. 원자 번호 0번. 그 다음에 중성자 하나 있으니까 질량수 1. 이렇게 써요. 이거 중성자예요. 그래서 우라늄이랑 중성자가 같이 충돌해서 반응을 하게 되면은 이제 쪼개질 건데 바륨이랑 바륨 크립톤으로 쪼개. 우라늄이 중성자 만나서 충돌하면은 바륨이랑 크립톤으로 쪼개지게 되고 거기 보니까 크립톤 K네. Sorry. 크립톤 보니까 크립톤은 원자 번호 36번에 질량수 92. 그 다음에 바륨 보니까 바륨은 원자 번호 56번에 질량수 141. 이렇게 충돌했어. 근데 그러면 이제 질량수 확인해보자. 처음에 반응 전에는 총 질량수는 우라늄의 질량수 플러스 중성자의 질량수 총 236이야. 그죠? 그 다음에 얘 보니까 얘는 반응 후에 질량수 141이고 얘 질량수 90이야. 두 개 더하면 233이야. 질량수가 다르네. 아까 질량수 일정하다고 그랬는데 질량수가 얼마큼 차이나? 3만큼 차이나. 그래서 이걸 누가 채워주냐면 중성자가 채워. 근데 중성자 질량수 몇이야? 1. 중성자
그래서 질량수 일정하다. 그럼 여기서 질량수가 일정하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뭐 여기 없애주거나 여기 없애주거나 하면은 채워넣을 수 있겠지. 질량수 확인해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자주 나오고요. 중성자가 같이 나온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중성자가 튀어나왔어. 근데 아까 핵 분열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 핵 분열하려면 중성자가 필요해. 근데 반응을 했는데 중성자가 또 나왔네. 이 중성자 또 뭐 할까? 또 다른 데 가서 또 우라늄 충돌시켜. 그러면 우라늄 분열됐어. 또 중성자 나와. 또 우라늄 충돌시켜. 또 중성자 나와. 계속 반복되겠지. 그거를 연쇄 반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핵 분열 반응은 연쇄적으로 반응이 일어나. 한 번 일어나고 끝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돼. 알겠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질량이 감소하고요. 그 질량만큼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감소한 질량만큼 에너지가 방출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핵분열은 그러면 계속 일어나니까 얘를 가만히 두면은 에너지 너무 많이 방출되는 거야.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요. 핵 에너지 많이 방출되면 위험해서 이거를 조절하는 애들이 있어. 원자력 발전소에 항상 같이 설치해두는 게 감속재랑 제어봉. 얘네 두 개는 핵분열을 조절하는 애들이에요. 두 개 하는 역할이 반대고요. 감속재를 보니까 감속재 속도를 감소시키는 애야. 속도를 감소. 누구의 속도? 중성자. 감속재는 중성자의 속도를 감소시켜요. 그러면 핵분열 더 잘 일어날까 덜 일어날까? 잘 일어나겠지. 아까 느린 중성자가 충돌 더 많이 하니까 중성자의 속도 감소하면은 핵분열 더 많이 일어나. 그 다음에 제어봉이 하는 역할은 중성자를 흡수해. 제어봉이. 그럼 중성자의 개수가 줄어들었네. 핵분열 어때? 당연히 많이 못 일어나겠죠. 그래서 감속재는 핵분열 더 잘 일어나게 하는 거. 제어봉은 핵분열 덜 일어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이때 감속재 중성자의 속도를 감소시키지만 그래도 분열이 더 잘 일어난다. 중성자 속도 감소한다고 핵분열 잘 안 일어나는 거 아니다. 그거 많이 헷갈려합니다. 그거 하나만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50분이네.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핵융합 반응 들어갈게요.